상태표에 나타난 위험과 휴익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자산 항목을 크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해 놨고 또 자본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오른쪽 사이드, 이 부채와 자본 쪽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이 자금 조달 측면의 구성 내역을 한번 보시면서요. 내가 만약에 투자자예요. 투자자인데 유동부채로 투자를 할까? 비유동부채로 투자를 할까? 자본으로 투자할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밑으로 가는 투자를 하면 할수록 내가 부담하는 위험과 그에 따른 기대 수익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때 이제 내가 투자하는 입장이니까요.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랑 이렇게 투자하는 거랑 이렇게 투자하는 거 어떤 게 더 위험이 크고 그에 따른 기대 수익이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요거 밑으로 가는 투자를 하면 할수록 내가 부담하는 위험과 그에 따른 기대 수익이 커지죠. 왜 그러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 내가 은행에 이렇게 투자한다. 이건 뭐냐면요. 이 은행에 1년짜리 예금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한다. 이 은행에 3년짜리 예금을 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한다. 이 은행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위험이 같이 부담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밑으로 갈수록 위험이 커지거든요. 위험이 커지고 그럼 당연히 그에 따른 기대 수익도 커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금, 1년 예금 금리 요즘 얼마죠? 3%쯤 됩니까? 3%? 예, 3년짜리 예금 금리 3년짜리 예금이 요즘 별로 없는데 예, 뭐 3점 몇 되겠죠? 4% 정도 되려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자본. 이거는 그 은행 주식 사는 거잖아요. 원하는 기대 수익률 200%죠, 200%. 주가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밑으로 갈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이 더 커집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자금 조달 측면에서 부채보다 자본이 비싼 자금이에요. 부채보다 자본이 비싼 자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금 조달의 우선순위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제일 좋은 사업 자금은 내부 유보 자금이고, 그 다음에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때 생각하는 게 바로 차입. 정 안 되면 가는 게 증자였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이 커진다. 자, 그렇게 해서 조달된 자금을 운영하는 측면이 바로 자산 파트였습니다. 이 자산도요, 마찬가지로 이 자산의 여러 구성 내역들이 있을 건데요. 이때 이 자산 파트는 내가 운영하는 입장이거든요, 운영하는 입장에서 내가 경영자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회사의 자산 구성을 아래로 많이 구성하면 할수록 부담하는 위험과 그에 따른 기대 수익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갈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이 커집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자산에서 보통 제일 처음 배우신 항목 뭐였습니까? 현금. 현금은 위험이 없어요. 기대 수익 없습니다. 좀 더 밑에 가면 뭐가 있었냐면요. 재고자산이 있었어요. 재고자산은 원가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만 잘 되면은요, 이익이 확 좋아지죠. 근데 문제는 재고에 판매가 안 되는 그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더 밑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유형자산, 설비투자.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일으키는 항목이잖아요. 설비투자 딱 해가지고 이게 고정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업도가 쫙 올라가잖아요. 이익이 확 좋아집니다. 근데 투자 의사결정을 잘못하면은 기업이 확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더 위험과 기대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갈수록 그만큼 더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자산의 구성 내역들, 부채와 자본의 구성 내역들 같은 것들을 크게 한번 쭉 보시고 세부 계정단을 보시면은 눈에 더 잘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